대기업 시청자, 삼양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양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삼양사 오늘 함께 보게 될 건데 현재 이 설탕 가격의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삼양사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때 설탕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설탕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동행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설탕 이슈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고, 이 향후에 정말 설탕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 또 설탕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런 전망 하나하나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죠.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탕 파동이 오나 이 가뭄 때문에 사탕수수 수확이 뚝 떨어졌다라는 이슈인데요. 이 사탕수수가 이 설탕을 만드는 원재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탕수수를 이렇게 쭉 짜가지고 이렇게 정제해서 설탕을 만드는 건데, 뭐 아무튼 지금 이 가뭄에 시달려가지고 사탕수수가 제대로 수확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 세계 설탕 생산량 그리고 수출량이 현재 2위인 국가입니다. 1위는 브라질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2위인 국가가 생산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역시 올라갈 수 있는 실마리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이슈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설탕 관련주들이 잠깐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큰 상승은 아니고 대부분 반납을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 자, 그래서 제가 설탕 선물 가격을 가져와 봤습니다. 2019년, 20년도 때 횡보를 하다가 지금 21년도 들어가지고 쭉 오르고 있죠. 23년도까지 현재 고점을 찍고 $700 넘게, 그리고 현재 지금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설탕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이런 영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이때 이 설탕 가격이 대부분들이 설탕 관련주들이 엄청 큰 상승이 나왔어요. 전쟁에 따른 식량 안보 문제로. 그리고 최근에 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긴 했었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설탕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설탕 가격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설탕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현재 이 설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줄어드냐? 최근에 여러분들 설탕보다는 이 대체재가 두각을 받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제로, 뭐 음료수에 우리들 그 뭐 제로 콜라니, 제로 사이다니, 죄다 이 제로가 붙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제체당에 대한 식품업계가 눈길을 계속해서 끌고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다가 이 최근에 비만 인구에 대한 증가, 그 다음에 당뇨에 대한 증가도 이 설탕 소비에 대한 감소가 한몫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설탕 가격이 이 하락함에 따라서 최근에는 이 대한제당이라던가 뭐 대상 뭐 등등등 해서 설탕 관련주들도 함께 좀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 태국에서 기후 문제 때문에 현재 생산량이 20% 정도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과연 가격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뭐 어쨌든 간에 실마리는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수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수요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올라가야지 이 가격 방어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수요가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하면 가격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설탕 생산의 차질로 인해서 이 설탕 가격이 반등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뭐 중동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앞전 식량 관련된 부분이 주목을 받았던 만큼 유가 상승에 따른 식량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제조업체에 대한 이 원가 상승의 가장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가 상승에 따라서 식량 부분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리스크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 설탕 가격의 이 상승 추세도 조금 멈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뭐 설탕 가격 이런 영향보다는 이 2차 전지 전고체 소재 사업에 대한 진출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죠. 뭐 비록 아직 전고체에 대해서 매출이 뭐 나타난다던가 뭐 실질적으로 이런 영업이익에 미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꽤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런 사업의 다각화로 인해서 영업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목표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또 삼양사 하게 되면 이 불닭을 빠져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 불닭의 지금 현재 세계적인 매출과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환율에 따라서 식품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 수출하는 식품 기업들의 수혜가 반사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풀무원이라던가, 자, 풀무원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뭐 대상, 뭐 이런 회사들도 이런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삼양사 역시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의 3%에 대한 상승은 설탕 가격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계속해서 저점을 들어 올려주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장기 이평선을 최근에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121선과 241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더 55,000원대 가격 또 볼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보자. 이렇게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